안녕하세요. 투자부감의 김나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셨나요? 아니면 종목별 차별화 때문에 고민이 많은 하루 보내셨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 아니면 종목을 교체해야 할까? 고민이 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에 대한 진단부터 처방까지 한 방에 속 시원히 해결하는 시간, 저희 투자부감이 어려운 시장을 건강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부감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 02377-20269번, 02377-2026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고요. 저희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종목 상담에 앞서 좋은 기법으로 종목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투자부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의 핵심 비법이 담긴 투자부감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입니다. 오랜만에 이데일리 TV에 온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신사임당이 말씀드린 대로 시장들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주일 정도 쉬었는데요. 그 전주에 이데일리 TV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주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월 둘째 주부터 비트코인주 반등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주들이 4월 둘째 주부터 정확하게 반등을 주면서 지금까지 수익률 최소 20% 이상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신사임당 방송을 보시고 비트코인주 저점에서 모아가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약주가 상승폭을 키우다가 최근에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약주가 2018년도에 주도 업종이긴 하지만 이 주도 업종도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약주가 쉬어져야 다른 비트코인주라든지 남북 경협주, 정치 테마주들, 그다음에 수소차, 전기차 이런 다양한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일 먼저 이 상승폭을 키워줬던 제약주들이 이번 주에 조정 구간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를 받쳐주는 종목들이 비트코인주인데요. 이 비트코인주도 오늘 이제 강하게 움직여주기보다는 약하게 이제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테마가 남북 경협주였죠.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에 무료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종전 관련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는 이제 한번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오기 전에 남북 경협주 한 번 더 상승해 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4월 초에 종전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말씀드리면서 편입을 했었던 제형솔루텍 상한가, 좋은 사람들 상한가, 그 외에 송전주들 그 다음에 이 철도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철도주들, 이런 다양한 남북 테마들이 오늘 장에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수익 보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이런 시장에서 신사임당이 알려드리는 업종과 테마만 잘 찍더라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딱딱 주식 예언가처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겠죠. 왜? 오늘 장에 코스피가 900포인트를 이제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키웠던 종목들이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 제약주들이 힘을 못 썼기 때문에 어제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손절쳐야 하는지 아니면 보유하고 가져가셔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속속들이 알려드릴 예정이니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에 앞서서 지수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뭐 이번 4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잘 갈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지금 이제 셋째 주 이제 접어드는데 이 지금 저점을 높여주지만 정확하게 상승폭을 키우기보다는 이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이제 숨고르기라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단기 박스권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제약주, 중소형주가 어느 정도 조정을 준다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액면 분할을 앞두고 있는 시기로서 어느 정도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 줄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시세까지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림 나와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부터 코스닥은 이제 1000포인트 향해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늘장에 이제 900포인트 돌파했다가 눌림목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조정주다가 900포인트대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예측을 했었고요. 오늘 어느 정도 뭐 제약주들 좀 주워 담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생각보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테마주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테마주가 강세의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구간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급등시세 줄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코스피 시장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다음 달 6월까지의 그런 흐름을 좀 보면서 매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 코스닥 시장을 견인했던 이 제약주들이 조정을 주면서 나와주는 차익 실현 물량들, 저점 대비 200%, 300% 올라갔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이 조정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제약주들이 약조정을 줄 때 다음 순환 테마로 갈 수 있는 테마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약 지수를 좀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제약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쌍봉을 맞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상방의 이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방으로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하방으로 단기 이평선 구간까지 조정을 받아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아직 뭐 매도 물량이 많이 뭐 출현을 한다든지 제약주들이 많이 이제 뭐 무너지는 차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단기 이평선 지지받아주는 그런 캔들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 그다음에 금요일까지 봤을 때 이 조정 이후에 재반등을 주는지 이 5주선을 지켜주는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차트로서 이제 하락했던 패턴들 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 패턴으로서 하락했던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차바이오텍이 쌍봉 틀어주고 이제 종가 마감을 이제 이 장대 연봉 뽑아주면서 이 하락폭을 키워줬었는데요. 이 주봉상의 이 흐름이 지금 코스닥 이제 제약 파트에서 이 지수 움직임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반등 못 주면은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을 깊게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주, 중소형주들은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해나가야 하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저점에서 지금 올라와 줄 수 있는 제약주는 몇 개 안 됩니다. 이런 제약주들 위주로 편입을 하실 게 아니라면은 제약주는 잠깐 쉬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간략하게 3가지 파트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좀 주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패턴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주식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주도주 없이 흘러가는 테마주 순환매다. 왜냐면은 지금 강하게 움직여줬던 제약주들, 중소형주들이 힘을 못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의 틈을 타가지고 비트코인, 수소차, 전기차, 그 다음에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이런 다양한 테마군들이 지금 이제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는데요. 지금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 이 5가지 테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약주, 두 번째 비트코인, 세 번째 남북경협주, 네 번째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수소차와 화장품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테마 성향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 제약주가 주도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면서 단기 테마주, 단기 급등주를 보시려면은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 아직 상승하지 않은 테마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앞전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코스닥 900포인트 저항 구간에서 돌파를 못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지만 결국에는 1000포인트까지 상승해주는 흐름 나와줄 거고요. 다음 달에 경선이 있습니다. 이 당내 경선을 통해서 이 본선에 진출할 후보자들,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남북경협조 이슈가 끝나면은 바로 수급 교체는 정치 테마주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하고 가신다면은 이 제약주 조정 주면서 비트코인 수익,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제 조정 주면서 보안주로의 순환매, 이런 이제 끊임없이 이제 순환매가 나와주는 테마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만 잘 잡아도 일주일에 20-30%씩 수익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신사임당의 방송 메모하시면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 순환매로서 짧게 수익 실현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약주가 바닥 대비 이제 끝까지 지수를 견인을 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테마주들 이 비중 실어가지고 이제 좀 끝장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제약주가 계속 잘 가고 뭐 셀로메드, 이제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4월 초에 편입했던 셀로메드가 이제 3연상까지 갔었는데, 이런 종목들 보시면서 고점에서 이제서야 이제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잘못하면은 계좌 박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에는 알파홀딩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알파홀딩스 설거지 패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바이오텍, 네이처셀, 알파홀딩스, 신사임당이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런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고점이라든지 이 앞산 만들고 이제 앞에 이제 공간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 이제 단기적으로 반짝 올린 다음에 이제 바로 눌려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와주는 테마주들은 지금 시장에서 잘못 잡으면은 몇 년 동안 돈이 묶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정리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분별력 없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테마가 지금 끌고 가도 되는 테마인지, 아니면은 지금 시장에서 정리를 하고 수익 실현 내지는 약손절을 치고 새로운 포트를 구성하셔야 하는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신사임당이 성심성의껏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하는지 들고 가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 이 투자보감에 알려주신다면 는 신사임당이 이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의 장진단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들어갈 텐데요. 다시 한번 저희 투자보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낱낱이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061님의 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주식 초보인데 셀트리온이 무조건 좋을 줄 알고 매수했는데요. 셀트리온 36만 3천 원에 40%나 되다 보니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셀트리온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이슈 받쳐주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샀던 종목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는 그런 연달아서 호재성 이슈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또 이제 제약 업종이 세게 움직였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그 영향을 좀 미쳤었던 파트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시총이 크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무분별하게 매수를 많이 하셨는데,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많은 종목들은 단기간에 급등하기가 어려운 패턴이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항상 매수해서 올라간다면, 누구나 수익 본다면 누가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까? 다 주식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시세 주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36만 3천 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지금 이제 이슈 받쳐주면서 급등 시세 줄 때 매수를 하신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이때 많은 이제 TV 방송에서 셀트리온 50만 원 간다, 뭐 45만 원 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근거 없는 그런 이슈들, 그런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봉상으로 20주선 이탈하면 위험한 구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간당간당하게 수렴해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상승 눌림에서 여기에 대한 숄더가 나와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쌍봉을 틀어준 것도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개인들 물량을 소화할 때까지 갈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을 본전권까지 들고 가시려면은 이 시장의 수급 개선이라든지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개인 수급이 어느 정도 떠나가 줘야 반등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단기적으로 27만 5천 원대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단기 목표가는 35만 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당분간에 이 개인의 물량이 소화되기 전까지는 조금 주가 가기가 힘들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본전권까지 가려면 개인의 수급이 떠나져야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말씀하셔서요. 손절가는 27만 5천 원 말씀해 주셨고 단기 목표가 35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재룡전기 네. 오늘 17,700원에 네. 20% 매수했거든요. 아, 오늘 매수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좀 걱정이 되네. 네, 오늘 뭐 종가랑 지금 같네요, 가격이. 예, 종가에 매수했어요. 종가에 매수하셨네요. 아, 오늘 남북경협주 뭐 강세라고 하니까 이게 따라 잡으신 거죠, 이 종목을? 예, 예.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남북경협주는 당분간 좀 강세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전문가는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혹시 고점에서 따라 잡은 건 아닐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전문가님 재룡전기 17,700원에 20% 오늘 종가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타이밍 매수 타이밍 괜찮은가요? 매수 타이밍 안 괜찮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반갑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요? 아, 어머니 저 일주일밖에 안 쉬었는데. 아이고, 그래도 일주일 쉬었어도 많이 오래 안 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우리 어머님은 이데일리 TV만 보시나 봐요. 예, 예. 아, 그래요. 우리 어머니 지금 재룡전기를 매수하신 게 종전 이슈 나와주면서 네. 대시세 줄 거라고 생각하셔서 매수하신 거죠. 예. 우리 어머님은 신사임당 온라인 방송은 한 번도 안 들으셨죠? 나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남북 경협주 얘기할 때도 들으셨어요? 그 못 들었어.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제가 4월 초에 종전 이슈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상 이제 협의가 끝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이슈가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점진적으로 개성공단 재개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이 지금 주둔되어 있는 그런 이슈들이라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남북과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런 나와줄 수 있는 이슈 그 다음에 북한의 경제 활성에 관련된 이슈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형솔루텍 재룡산업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근데 오늘장에 이 재룡전기를 매수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증권사에서 매수하라고 그거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JST나 그거를 살까 이걸 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걸 사라고 그러잖아요. 재룡전기를 증권사에서. 그래서 이걸 종가에 샀거든요. 그래요. 어머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원래 기사 나올 때 매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재룡전기, 재룡산업, JST나 제형솔루텍, 뭐 좋은 사람들, 신원 등등등의 이제 뭐 대아TI 뭐 이런 이제 뭐 철도 관련주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종목들이 이제 남북 경협주를 엮여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점 대비 봤을 때 2배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종전 이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이슈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인 건 맞아요.
근데 네. 이거를 좀 냉정하게 봤을 때 다음 이제 북미 정상회담 때까지의 이런 이제 남북 경협주가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느냐.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맞춰가지고 그때까지 상승 랠리가 나와줄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제가 네. 봤을 땐 50대 50의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종목이 지금 뭐 한 100%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이슈가 나와주고 누구나 남북 경협주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종목들이 뭐 상한가를 뽑아준다든지 급등 시세를 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을 좀 꾸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매수하셨다면은 약수익권 같아요. 예. 예. 주봉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래요. 아직 주봉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뭐 남아있는 목금에 어떤 시세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단기간으로 곧 이 저점 대비 100% 이상 상승한 종목이 고점에서 이 영망치형 캔들이 나와줬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시초에 상승해주고 그다음에 오늘 장에는 이제 막판에 오후장에 상승해주고 눌림목을 주는 구간이 나와줬는데 과연 지금 구간이 더 상승하기 위한 이 도약을 위한 약조정인지 아니면은 고점에서 이 저점에서 매수했던 그런 물량들의 차익 실현 물량인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나가는 쪽에 가깝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내일장에 한 번 더 튀어준다면은 19,000원대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20%건 30%건 하락했을 때 다시 보는 게 어떤가라고 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네. 내일 그러면 19,000원이든 어쨌든 올라오면 그때 그냥 매도하고 네. 다시 이제 나중에 내려가면 잡으라고요. 네, 저는 남북 경협주는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남북 경협주 중에서 굳이 송전주를 사고 싶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남북 경협 이 한번 시세 탄력이 크게 받는 테마는 이 테마 안에서도 세분화가 돼요. 지금 뭐 네. 송전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철도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경제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남북 경협주가 세분화돼서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됐잖아요. 예. 이런 구간에서 송전주가 특히 이제 상승폭을 제일 많이 키운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를 보는 것보다는 차익 실현하면은 차라리 덜 올랐던 테마를 보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고점에서 리스크를 안고 갈 바에는 남북 경협주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편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단기 목표가는 1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 내일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가격대는 17,400원대 이 가격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저기 뭐야 17,400원이 뭐 손절가요? 그러죠? 17,400원 손절가. 네. 그 뭐 얼마 좀 더 반등 안 할까요? 네. 지금 구간은 네. 개인들의 이 그 강력한 이 투심이 나와주면서 약간 투기 성향으로 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 가격대에서는 더 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하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내일 그냥 네.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더 좋고 반등 안 하면 그냥 바로 매도해야 되겠네요, 그만.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 재룡전기 내일장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정리하시라 말씀하셨고요. 손절가는 17,400원 잡아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지금 테마가 세분화돼 있는데 송전주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중에서 덜 오른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연결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683님의 문자입니다. ST팜 46,975원, 비중 20%. 지금 계속 하락세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손실해 보고 있는데 전문가님 ST팜 앞으로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ST팜은 제약주의 수급이 좀 개선이 되면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줄 수밖에 없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ST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뭐 항암 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줄기세포 파트라든지 면역 항암 쪽이라든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관심도가 낮은 파트이기 때문에 이 ST팜이 지금 수급이 받쳐주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ST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점진적으로 본다면 우상향을
해줄 수도 있지만 다른 제약주에 비해서 크게 시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이제 목표가 손절가를 짧게 잡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종목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이제 61선 부근을 간당간당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재반등 주더라도 상방 저항대를 이 구간대를 돌파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약간 미지수다. 당분간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손절가는 61선 가격대인 43,100원대를 보시고 단기 목표가는 48,000원대 잡고 대응하시면서 시세 탄력이 강하지 않아도 좀 오래 길게 들고 가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 가격대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정리하신 다음에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제약 파트로 옮겨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43,100원 손절가 잡아주셨고요. 단기 목표가는 48,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네, 잠시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가 2696님의 문자입니다. 필룩스 매수가 28,800원에 30%입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필룩스는 어떤 진단 도와드려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 기업이 상장됐을 때 가졌던 그런 고유의 사업 파트가 아니라 이런 이슈에 엮어가지고 잘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업종과 테마에 엮여서 단기간에 100%, 200%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롤링이 필요한 종목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장이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필룩스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많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급락이 나와졌습니다. 저점 대비 200%, 300%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 제가 조심하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필룩스 제가 조심하라고 할 때 절대 안 듣죠. 왜? 지금 당장 두 눈으로 봤을 때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눌리는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이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단기간에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이 고점에서 나와주면서 하락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은 이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네이처셀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제약주들, 제약주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급등시세 주는 종목들은 제가 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냐? 고점에서 꾸준히 호재성 이슈가 나와준다? 근데 지금 고점에서는 물량을 터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이슈가 나와준다고 기사에 매수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 실현하는 그 매도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기사만 보고 단순하게 매수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거를 도와주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급락이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물량을 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 중에서 급락했던 네이처셀처럼 이 천장을 한 번 뒤져주고 바로 급락이 나오느냐, 차바이오텍처럼 쌍봉 만들어주고 빠지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필룩스는 네이처셀처럼 그냥 원봉 만들어주고 바로 하락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나왔던 게 알파홀딩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알파홀딩스도 제가 누누이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들고 가시다가 지금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하신 분들 많습니다. 필룩스도 그런 흐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장에 21선 가격대인 2만 원대 이탈하면 무조건 정리하셔야 합니다. 왜? 이 가격대를 이탈하고 이 가격대를 이탈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물량 털었으니까 차트 관리를 안 해주겠다. 그러면 하방에 61선 구간이 11,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2만 원대 종가 기준을 지켜주는지 못 지켜주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재차 반등 주면은 이 5일선의 저항 구간이 24,300원대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룩스 2만 원 이탈하면 무조건 정리하시라. 그 이후에 급하락이 나올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일단 5일선 저항 구간 반등이 나오면 24,300원 이 구간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앞서 내일장도 이 테마주가 강세일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테마주 그러면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시장 좋아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뭐가 갈지 눈에 보입니다. 저는 이런 시장을 그 전날에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3월 달에 말씀드리고 4월 초에 말씀드리고 일주일 전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시장을 선행하는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는 상한가가 2종목 이상 갔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주 남들은 다 손절치라고 했을 때 저는 추가 매수 전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신 분들이나 신규 편입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20, 30% 이상의 수익을 보셔가지고 신사임당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TV방송, 온라인 공개방송 여러 곳에서 제가 방송을 할 때 비트코인주는 상승해줄 수밖에 없다.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력은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쪽에서 단기적으로 자금 순환이 나와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 G20 7월 달에 규제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이런 이제 이 저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고점에서 매수했던 메이저 수급 물량이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 한번 줄 수밖에 없다. 상승하면은 기본적으로 30% 이상 뽑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시장 전략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다음에 종전 관련된 이슈 4월 초에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종전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웃으셨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종전 관련해서 이슈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보력입니다.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남들이 매수하는 제약주, 중소형주 지금 고점에서 물량바지에서 설거지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빠르게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여가지고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기본적으로 못 먹어도 20, 30% 수익을 보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상방 포지션입니다. 900포인트 저항 맞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장에는 남북 경협주, 그럼 내일 장에는 뭐가 움직일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내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나와준다. 그래서 내일 장에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전문가들은 말하지 않는 그 테마, 그리고 이제 저점 구간에서 지금 급등 시세를 주기 위해서 자리 잡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 말씀드린다고 해서 4월 초에 셀로메드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테마주 강세인 시장에서 수익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테마주가 강세인 요즘 장에서 내일은 또 어떤 테마주가 강세를 보일지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이슈 그리고 종목까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 보관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잠시만요. 네, 휴대폰 뒷자리 4539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차례 문자 드렸는데 답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한국테크놀로지 2130원 50% 시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한국테크놀로지 시원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앵커님이 신사임당 오랜만에 나오니까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사임당은 약간 정신 단디 챙기고 종목 상담을 해드려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한국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이슈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재무 구조를 봤을 때 만년 적자를 이제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뭐 부채 비율도 지금 이제 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디다가 지금 써가지고 부채가 증가를 하고 있는지 왜 지금 재무 구조가 개선이 안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좀 보셔야 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재무 구조만 봤을 때는 지금 차트가 이해가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뭐 재무 구조가 안 좋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뭐 이슈로서 이제 엮어가지고 가려고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테마 성향으로 샀는지 아니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샀는지가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주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못해도 2, 3주 내로 반등을 줘야 다시 재반등을 줄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손절가 칼같이 잡고 잡아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뭐 얼레벌레 지금 남북경협주로 좀 엮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종목 단기 이평선 골든크로스 나와줬기 때문에 1,450원대 지지 받아주면은 보유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1,450원대 지켜주고 1,780원대 돌파해주면은 2,100원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돌파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남북 경협주 이 상승을 해주려면은 제대로 된 진짜 배기 종목을 매수를 해야 하거든요.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있고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 이슈만 붙여가지고 올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가시는 게 테마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테크놀로지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시세 탄력이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욕심부리지 마시고 본전권에서 비중 줄이시고 앞으로의 주가 추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한국테크놀로지는 시세 탄력이 강한 종목은 아니다 말씀하셨는데요. 1,450원 지지를 받아주면 보유하시라 말씀하셨고요. 1,780원 돌파하면 2,100원대까지 올 수 있는데 본전권까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근처까지 올 수 있을지는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 궁금하세요? SK이노베이션요. 네, SK이노베이션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02,500원에 네. 한 20%요. 네, 202,500원에 20%면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신데 우리 시청자님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내가 사고 네. 21만 9천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네, 21만 9천 원 신고까지 떨었어요. 신고가 찍으셨는데 네, 매수는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또 더 가겠지 해서 네. 전문가들한테 상담해 보니까 네. 어떤 분은 24만 원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고 22만 얼마에 팔아라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네. 설마 가지고 SK이노베이션 있으면 내한테 그거 하겠네 싶어가지고 들고 있었지만은 네. 막 이렇게 한번 빠지니까 다시 안 오네요. 아, 그러셨어요. 전문가님마다 이제 제시했던 그 가격대가 달라서 좀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분은 24만 원 이야기하고 어떤 네. 분은 또 22만 5천 원 이야기하고 여기서 자꾸 추천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막 보통 23만 원씩 4만 원씩 추천을 해서더라고요. 그렇죠. 전문가마다 그때 네. 그렇죠. 네. 전문가마다 제시하는 가격대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 이제 신사임당 전문가님 어떤 가격대로 말씀을 해주실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SK이노베이션 20만 2,500원에 2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매도 타이밍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대화를 좀 나누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이 종목을 매수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요? 네, 그냥 뭐 정유주라서 네. SK이노베이션이 설마 내한테 뭐 그거 하겠나 싶어 가지고 손해는 안 시키겠지 싶어가지고 샀거든요. 그래요. 네, 한 두 번 나눠가 샀어요. 그런 식으로 반도체 위주로 매수하신 분들이 계좌가 많이 깨졌거든요.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업황을 좀 잘 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 어머니 매매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매매요? 네. 예, 매매는 한 10년 전에 한 몇 달 하다가 그냥 또 안 하고 쭉 놀다가 네. 요즘 와가지고 이제 지금 좀 더 해보는데 네. 그 뭐가 잘 나이도 있고 그는 잘 모르네. 집에서 그냥 내 혼자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매매를 하시고 최근에 매매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옛날에 매매하셨던 그대로 지금 패턴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대형주들 위주로 뭐 시총 큰 종목들 위주로 꾸리면은 좀 기다리면 수익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장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시세 탄력 받기에는 이슈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한다면은 이제 관련된 정유주들이 시세 탄력을 받아줄 수 있지만 그거는 옛날의 이론에 부합하는 거고 요즘에는 딱히 그런 이론이 막 통하진 않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우리 어머님 계좌에 큰 수익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이 종목을 가지고 가신다면은 뭐 한 2, 3년을 끌고 가실 건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3개월, 6개월 보고 가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냥 뭐 한 6, 7월까지는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요. 6, 7월까지 가져가시면 우리 어머님 매수 타점이 20만 5천 원대 아닌가요? 20만 2,500원. 아, 그럼 우리 어머니 정말 약수익 보고 나오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6, 7월까지 가져가는 거를 떠나서 지금 예. 구간에서 잘 갈 수 있는 주도주만 잘 잡아도 이렇게 좋은 시장 없거든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수익 보기 정말 좋은 시장인데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굳이 우량주 사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기에는 좀 약간 시간 낭비, 돈 낭비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라면은 이 종목을 본전권에서 매도하고 갈아탈 것 같거든요. 뭐 상방에 지금 이제 박스권 형성한다면 21만 3천 원대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하지만 굳이 21만 3천 원대까지 뭐 10% 전후로 수익을 줄까 말까 하는 종목을 두세 달 들고 갈 바에는 다른 종목들, 다른 우량주들도 테마 요즘에 업종 흐름만 잘 타면 20, 30% 가는 거 며칠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신다면은 SK이노베이션을 안 들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은 21만 3천 원까지밖에 못 갑니까, 목표가요? 그 이상 가는 거는 시장 흐름 봐야죠. 어떻게 이 종목을 지금 당장 다 합니까? 6, 7월까지 봐도 그 정도입니까? 6, 7월이요? 예. 그때까지 가면 원래벌레 본전권까지는 가겠죠? 그 이상 21만 원대까지 본다면 코스피 시장 수급도 좀 개선이 돼야 하는데 일단 4월 달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한 6월달까지 가지 있어도 한 3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어제 오늘 지금은 물량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 못 가네요, 그래. 오늘 계속 대형주 많이 갔잖아요. 네, 어머니. 대형주 많이 가도 못 가고. 어머니, 예. 그 시간 관계상 제가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이 대형주가 잘 가는 건 업황, 이 수급의 흐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간 것도 있거든요. 근데 SK이노베이션, S51, 그다음에 코스피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 관련된 업종으로 엮이는 거 아니면 시세 탄력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21만 원까지 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21만 원까지 6월달까지 보면 갈 수도 있지만 굳이 시간 낭비를 안 하시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다면 본전권 매도를 하시고 그냥 좀 어머님의 고집대로 가져가시겠다 하시면 21만 3천 원대까지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전화가 조금 실수로 끊긴 것 같은데요. 우선 21만 3천 원대까지 갈 수는 있다. 오래 보유하시면 본전권까지 충분히 이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워낙 수익 보기 좋은 장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우량주보다는 다른 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 권유의 말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가볼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090님의 문자입니다. 현대상선 매수가 5천 원 50% 장기 보유해도 될까요? 꼭 설명해 주세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현대상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을까요? 일단 현대상선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업이 약간 좀 많이 죽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업을 좀 살려보자 해가지고 정책적으로서 이슈들이 좀 나와주면서 이런 현대상선 비롯해서 이 조선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금 이런 관련된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고 그 정책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행해진다면 현대상선한테 호재성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줄 만한 그런 이슈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선박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배를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비용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지출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이 기업의 실적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단기간에 급등 시세를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121선 돌파 여부에 따라서 5,500원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상까지 가는 것은 이 시장의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테마 말고도 충분히 가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크게 가기는 당분간은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손절가는 4,800원, 단기 목표가는 5,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상선 손절가 4,800원 잡아주셨고요. 121선 돌파 여부에 따라 단기적으로 5,500원대까지 갈 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관심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요즘에 이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테마들도 좋은데요. 지금 일단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된 이후에 중국주들이 크게 시세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제약주라든지 올라갈 만한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기술적으로 반도체주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상승해줄 때 못해줬던 약간 좀 뒷전으로 됐던 게 중국 관련된 소비재 관련주들, 특히 화장품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화장품주는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중에서 최근에 이제 이 중국 소비재 중에서 요즘에 색조 화장품이 또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색조 화장품 계열 중에 하나인 토니모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 받쳐주면서 상승할 때 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갭으로 상승한 구간에서 이 갭을 메꾸지 않고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이제 지지를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좀 늘려서 본다면 이 구간대가 강력한 저항대로 발현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갭으로 띄워가지고 이 구간은 지지를 받기 시작하니까 딱히 이제 이 강력한 저항 구간이 이탈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지 구간으로 좀 변모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강력한 구간대를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세 탄력을 보여준다면 상방에 지금 120주선까지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봉상으로 단기 이평선 골든크로스 나와주고 20월선 지금 저항 맞아주고 이제 강하게 이제 시세 탄력을 못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딱히 신경 쓸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제약주 올해 이제 크게 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월봉, 주봉,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상방에 저항대 돌파를 해주는 가격대를 보니까 지금 24,0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내일장에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 접근을 좀 하시고요. 단기 목표가는 단기는 아니고 조금 더 이제 들고 가시면서 목표가 설정할 때는 24,000원대. 그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 이 단기 이평선 지지 구간인 2만 원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양한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시장이 없습니다. 지금 어떠한 종목이 물렸다고 해서 들고 간다고 수익이 날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려운 구간입니다. 지금 이제 특히 앞산을 형성하고 있는 기존의 상승 흐름 나와줬던 종목들 위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종목 포트를 꾸렸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승폭을 키우지 못하고 계속 밀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종목들 말고 요즘에 이제 신고가 랠리가 잘 가는 이유는 앞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저항대가 없다. 그래서 거슬릴 게 없어서 잘 가는 패턴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긴 시간 동안 이 물량 소화를 했던 종목들 위주로 꾸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강하게 시세 탄력 받아줄 수 있는 테마, 오늘 이제 남북 경협주가 상승했는데 내일장에는 뭐가 움직일지에 대해서 테마와 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 20-30% 끌고 갈 수 있는 전략까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관심주로는 올해 크게 갈 수 있는 업종 중 화장품주를 꼽아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 토니모리 소개하셨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잡아주셨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요즘 장의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제대로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장인 만큼 어떤 강한 시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이 있을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온라인 방송 참여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보감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투자보감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네, 내일도 신사임당 전문가님과 함께 든든한 투자보감 또 열띤 시청자 상담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내일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